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벌써 가을이 왔네요. 네, 오늘은 휴일인데 이른 아침부터 저는 이 카페를 향해 왔습니다. 제가 얼마 후에 상담 슈퍼비전을 계획하고 있어서 몇 가지 준비할 것들이 좀 많은데요. 여러분 슈퍼비전 혹시 받아보셨나요? 슈퍼비전 하면 뭔가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기대도 되는 시간이죠. 자, 오늘 영상은 슈퍼비전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담아보는 영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받은 피드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슈퍼비전의 어떤 과정 시작하기 전에 준비물부터 보여주시죠. 짠! 네, 일단 노트북,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슈퍼비전 파일. 여기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뭐 내담자 심리검사 한 개 있을 수도 있겠고, 심리검사 한 개 있을 수 있고, 또 추가로 푼 거, 그리고 교수님이 보내주신 어떤 자료들, 그리고 개인상담 뭐 심리검사 의뢰서 같은 거 담아둘 수 있는 어떤 파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죠, 카페라떼. 네. 대학원 때 기분이 드는데요.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슈퍼비전은 무엇일까요? 슈퍼비전은 슈퍼, 위에서, 능가에서, 비전, 보다 또는 관찰하다의 어떤 합성어로 감독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상담자의 상담 수행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활동을 바로 슈퍼비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감독하는 사람을 슈퍼바이저라고 하고, 이때 수련을 받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슈퍼바이지라고 합니다. 수련생이라고도 하죠.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즈에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그리고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상담 스킬을 터득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담의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 자문, 상담을 해줍니다. 이것을 바로 슈퍼비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슈퍼비전은 왜 받을까요? 첫 번째로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어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받습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의사, 아무나 시켜주면 안 되죠. 그것처럼 이 상담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어떤 치료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시켜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학회와 여러 기관에서는 이런 자격 기준을 꽤 높게 잡고, 수련 수첩, 어떤 해나가야 할 어떤 조건, 자격 기준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슈퍼비전을 받는 경우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준들을 채워가면 자격증을 따게 되고, 또 그 자격을 통해서 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게 되고, 또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상담자의 성장, 전문성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슈퍼비전을 받습니다. 상담자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실 그게 그대로 내담자에게 흘러갈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또 상담의 자세나 언어 패턴 등 다양하게 전문성을 위해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루어가고 성장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슈퍼비전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두 번째 이유와 약간 맥락이 비슷한데, 상담 사례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슈퍼비전을 받습니다. 내담자 사례에 따라서 내담자가 왜 이런지,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슈퍼비전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것은 실제로 상담 성과와 내담자의 복지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을 위하여, 그리고 상담자의 성장을 위하여, 그리고 상담 사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슈퍼비전을 받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슈퍼비전이 진행되는지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슈퍼비전 과정의 첫 번째는 자신만의 슈퍼비전의 목적,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준비의 정도와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어떤 자격 조건을 채우기 위함인지, 진짜 자기 성장인 건지, 아니면 사례에 대한 자문인 건지 먼저 정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부분을 슈퍼비전 받고 싶은지 구체적인 목표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상담가로서의 나의 전략, 기술, 상담자 또는 내담자의 내면, 상담 관계, 문제의 핵심, 문제 해결 방법, 상담자가 곤란해하는 특별한 문제, 상담 전체의 흐름 등등등 자신의 검토받고 싶은 부분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적에 맞는 준비를 해 나가는 건데요. 사전 준비는
슈퍼바이저를 알아보고 일정을 협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준비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격 취득이 목적이라면 해당 학회 또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슈퍼비전의 양식과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학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아닌 상태에서 받은 슈퍼비전을 받았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최근에 저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자격을 위해 받는 슈퍼비전이라면 연회비를 내고 자신의 회원 정보가 인정되어지고 있는지 그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자신의 성장과 내담자의 복지만을 위한 것이라면 자신만의 슈퍼비전 파일을 만들고 부담 없이 나름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이제 인정받는 슈퍼바이저를 알아보면 되는데요. 1급 슈퍼바이저를 구하는 거라면 학회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찾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팁을 드리면 혹시 대학교, 대학원 때 교수님이 계시다면 연락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직접 해주실 수도 있고 자신만의 목적에 맞는 슈퍼바이저를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을 받기 위한 사전 협의를 하고 안내를 듣고 준비를 하면 됩니다. 사전 협의 때는 슈퍼비전의 비용과 일정, 그리고 간단한 슈퍼비전을 받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어떤 협의를 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인 슈퍼비전 비용은 1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은 지금 내담자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만날 내담자의 사례로 할 건지에 따라서 슈퍼비전 기간과 일정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개념화 양식과 같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이제 무엇인지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안내를 받고 준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담자 사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슈퍼비전 계획 전 사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나 끝난 상태라면 사전 준비 단계에서 슈퍼바이저에게 이야기하여서 사례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협의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게 청소년 내담자라면 부모님과 학생의 동의를 얻어서 추고록을 쓰기 위한 녹음 등등등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몰래 개인정보만 지워서 자문받으면 되겠지 생각하고 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한 번의 회기를 받기보다는 여러 회기를 받고 나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 필요한 회기를 추거록으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다른 회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짧게라도 추거록을 푸시거나 양식에 맞게 회기 내용을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추거록을 적어가실 때 중요한 것은 상담자 1, 내담자 1, 상담자 2, 내담자 2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첫 슈퍼비전 때 이 번호를 안 넣어서 혼난 적이 있는데요. 상담자의 어떤 질문에 내담자의 답변인지 연결을 해주셔야 슈퍼비전 받을 때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슈퍼바이저가 제안한 양식에 따라 내담자 정보, 사례 개념화, 추거록, 상담 목표 등등등을 이제 적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슈퍼비전을 실시하면 됩니다. 굉장히 떨리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슈퍼비전이 생각보다 아주 편안한 시간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나의 상담 장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또 잘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무서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슈퍼비전을 받고 나면 무언가 탈탈탈 털린 느낌, 어디 가서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때로는 수치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분명히 뭔가 배웠고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공감이 부족했구나, 내가 내담자의 정보가 부족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말했지? 그런 깨달음들이 앞으로 상담 장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슈퍼비전 받은 것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파일을 만들어서 자기가 받았던 피드백을 정리하고 적용점들을 정리해둔다면 자신만의 소중한 자산이 되겠죠. 그리고 온라인 수련 수첩에 들어가서 자신이 받았던 슈퍼비전의 내용과 회기를 기록하고 상담 슈퍼바이저에게 확인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긴장되는 슈퍼비전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기억에 남는 몇 가지 피드백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참 관심과 공감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제 사례 개념화와 내담자 정보를 보시는데 내담자가 생각보다 잘 그려지지 않는다 라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내담자 정보를 적고 사례 개념화를 작성해 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충분한 질문, 구체적이고 깊은 질문을 하지 못한 채로 사례 개념화를 작성해 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감의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 내담자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부분을 좀 배우게 되었는데요. 청소년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비자발적 내담자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담임 선생님에 의해, 부모에 의해 의뢰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개인의 주 호소 문제에는 제가 집중을 하는데 의뢰자의 의뢰 사유에는 조금 관심이 없었던 점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자의 의뢰 사유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들어본다면 좀 더 그 청소년을 이해할 수 있고 더 빨리 다가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의뢰자의 욕구 또한 채울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저의 불필요한 언어 습관들, 행동 패턴들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조금 혹시 뭐뭐가 중요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조금 사용했네요. 어쨌든 이런 언어적인 패턴들이 때로는 불필요하게 많이 나온다라는 점을 지적받았고, 그리고 과정을 이해해가면서 공감의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빨리 답을 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답을 빨리 주고 싶은 그 마음을 꾹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피드백을 받았지만 말하려면 끝이 없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슈퍼비전은 저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내담자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적용점들을 좀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슈퍼비전 준비하는 분 계시다면 화이팅 해주시고 훌륭한 상담가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해봅시다.